우병우 수석 문제를 거론했던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이 그간에 좀 조용했었는데요. 어제 대통령의 개각 발표가 있은 직후부터 또 대대적으로 우병우 수석 문제를 공격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으면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어느 순간에는 또 뭐 청와대가 전화를 하겠죠. 좀 봐주라, 지금 우리도 어떻게 좀 하려고 한다. 그럼 다음 개각까지 참겠습니다. 그러니까 개각 내용을 보고 아니다 싶어서 또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언론은 문제가 있으면 계속 보도해야 되고요. 그거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허위 보도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 쉬었다 하니까 저같이 공격 일변도로 하는 사람들은 이 곤욕을 치릅니다. TV에 나가서 우병우 수석 문제를 다 보도하지 않는데 겁이 난다 하는 앵커의 말에 다른 사람들은 말도 달라졌다. 이래서 한번 말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뭘 바꾸느냐고. 그때도 지금도 똑같이 빨리 물러나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 말 한 뒤부터 방송 출연이 뜸해졌습니다. 뭐 관계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까짓 거 뭐 나가든 안 나가든 그만이지 뭐.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어제부터 사실 떠돌았는데 저도 더러워서 정말 자꾸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은 한번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이 처가의 그 땅, 강남역 사거리에 있던 땅이 이미 그 넥센의 김정주에게 그렇게 2010년 3월에 1326억이 제시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2010년 2월에 인터넷에 그 부동산 카페에 급매로 이렇게 광고가 올라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137억에 이 땅을 팔겠다라는 겁니다. 넥센은 그 이전에 2009년 12월에 이 땅을 아마 그때도 살라고 이야기가 몇 년 왔다 갔다 했겠죠. 매입가로 1020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수석 측은 인터넷에 1173억을 올렸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넥센 측은 무려 316억이나 애초에 자신들이 매입 희망가로 2009년에 제시했던 가격에서 306억이나 더 많은 1326억을 매수 희망가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다 보는 인터넷에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 땅에 대해서 매도 희망 가격을 1173억이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넥슨은 무엇 때문에 건매물을 153억을 더 주고 샀느냐? 이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이 땅이 안 팔리면서 나도 이 땅을 팔라고 누군가가 자료들을 돌리는 걸 직접 봤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 말이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온 장안에 이 땅은 급매물이라서 시세보다 싸니까 사라고 인터넷부터 다 올라와서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는가 하면 이상달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속세를 못 내어서 지금 이 땅을 상속받을 가족들이, 자녀들이 굉장히 고생 중이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이 급매로 나와 있다. 시세보다 싸다. 이렇게 알려졌죠. 그리고 그 인터넷에 떠오른 정보망에 자, 소유주 이상달 씨가 사망했고 관리는 사이인 검사가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건 명백한 의혹이죠. 본인이 여태까지 했던 거짓말, 그 땅을 서로 살려고 했다라는 그런 말들이 거짓임임을 보여주고, 넥슨의 김정주는 무엇 때문에 우병우 수석의 땅을 시세보다 더 비싸게 주고 샀는지, 또 애초에 제기했던 가격보다 306억이나 더 줬는지 해명을 해야 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가족회사로 되어 있는 정강에서 2년 동안에 각종 비용으로 2억 2천만 원 정도를
없었는데 여기에 차량이나 통신비 등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회사에 쓰고 회사에 넘긴 거 아니냐. 특히 마세라티 차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차 보유가 5달이라는 부분에서 그 뭐 별별 차들이 다 나왔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여부도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개인이 차를 쓰는 게 왜 문제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 돈 주고 지 차 사서 지 돈으로 쓰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 차를 갖다가 이런 부분에서 임차료로 해가지고 렌트비나 이런 걸 갖다가 리스료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실제로는 회사와 관계없이 전부 개인들이 타고 다니고 수리비도 개인들이 전부 회사 비용으로 넘기고 기름값도 전부 개인들이 회사 비용으로 넘기면 그건 불법이죠. 그래가지고 이 열필지 4,500평 정도를 갖고 있으면서 우병우 그 처가 가족들한테 땅을 시세보다 공시지가보다도 싼 가격에 팔기도 하고 그 땅에는 기영CC 직원들이 경작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을 갖다가 문중에 파는데 그 서류에 보면 당사자는 도장도 안 찍었습니다. 기영CC 사장이 도장을 찍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은 우병우 수석의 장인 이상달 씨가 자기가 사실상 소유한 기영CC 직원 이름 앞으로 이 땅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그걸 이 자녀들에게 결국 매수하는 형태로 넘기고 또 더 나아가서 문중에도 팔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세금을 대폭 절약할 수가 있겠죠. 우수석 아내 등 처가 일족은 이 땅을 2014년에 샀습니다. 그러면 이상달 씨가 돌아가신 지 한참 됐죠. 만약에 이게 이상달 씨 땅이었다면 상속세를 50%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달 씨가 남 이름 앞으로 해놔서 그 사람이 다시 그냥 가족들한테 되돌려주는 형태로 되파는 모양을 갖춘다면 상속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시지가보다 싸게 땅을 팔죠. 골프장 옆에 있는 알짜배기 땅을 세상에 공시지가보다도 싸게 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의혹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정황을 제시하지 말고 의혹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요. 그 근거가 실제로 인터넷에 금매로 나와 있으면서 이 넥슨이 산 땅 가격보다 훨씬 싸게 나와 있었다. 153억이나 더 싸게 나와 있고 검사인 처남이 관리한다. 보통 이런 땅이 정보통에 돌아다닐 때는 누구하고 접촉하면 된다 이런 정보가 들어가는데요.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넥슨이 시세보다 153억을 더 비싸게 사줬으면 이것은 일종의 간접 뇌물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규명이 돼야 되고요. 명색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그 가족들이 2억 2천만 원 정도를 2년 동안에 가족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이거는 이제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세금을 안 내려고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쓰고 다니는 비용을 회사로 넘겼다면 명백히 탈세를 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이건 불법이죠. 그 다음에 우수석의 부인께서 실질적으로 아버지 소유고 차명으로 해놨던 땅을 사는 형태를 했다면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또 웃기는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상황을 누설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자, 여기에 파장이라는 부분은요. 그 감찰관이 우병우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찰관이 우병우를 조사한 내용을 밖으로 흘렸다고 그걸 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병우를 조사하는 감찰관이 외부에다가 이 감찰 사실을 흘린 부분은 매우 잘못한 것이다. 한마디로 감찰관의 활동을 지금 억압을 하는 이런 내용의 이 보도가 나온 겁니다. 자,
우병우 수석을 제대로 감찰을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감찰한 지 한 달쯤 돼 가는데 결과가 나올 때가 됐는데 그 즈음에 이런 보도가 나와 버렸습니다. 현존 최고 권력의 이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막중한 의무를 지닌 특별감찰관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내용이어서 법조계에서는 특별감찰관 흔들기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방송사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해온 정황을 담은 SNS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감찰하고 있는 대상은 우수석의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또 감찰 이후 처리 방침도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감찰활동이 이달 19일이 만기인데 우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자, 특별감찰관은 한간의 우려와는 달리 우수석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적발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라고 하겠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또 트집을 잡아서 날리려고 흘린 거라고 보입니다. 자, 우수석의 처가 자명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화성땅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감찰 대상 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또 특별감찰관도 무조건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처가 땅 문제는 뭐 어떻게 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또 상대방이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자 이 특별감찰관은 일단 놔두자, 서로 내통하는 것으로 돼서야 되겠냐면 사실상 상의를 이어갔다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누설했다는 감찰 상황 정황이 과연 특별감찰관법을 어긴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며 다분히 특별감찰관을 견제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별감찰관이 우수석의 아들 백력 특례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세금 회피, 재산 축소 논란을 조사한다는 것은 이미 감찰이 개시될 때 모든 언론이 다 보도된 이야기다는 겁니다. 다 아는데 무슨 감찰 상황 누설입니까? 신문에 다 난 거죠. 또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27일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범위는 수석 취임 이후 그리고 비행위에 해당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감찰할 수 있는 거라며 법에 없는 일을 저희가 할 수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감찰관은 수석 취임 이전에 있었던 걸로 알려진 농지법 위반, 화성 땅, 또 부동산 매매 의혹, 그리고 이 강남역이죠. 등에 대해서는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이 명백하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즉 감찰 범위는 민정수석 재직 시절 의혹들로 한정된다는 겁니다. 자, 우수석의 아들이 의경으로 입대한 이후 정부 청사 경비대에 근무하다가 특혜 구설수에 오른 것은 민정수석 때의 일이고, 또 가족회사도 민정수석 때의 일이죠. 자, 그래서 또 우수석의 가족이 지분을 100% 소유한 정강의 법인 차량을 이용한 것에 대한 횡령 배임의 의혹도 사고 있는데요. 자, 우수석은 민정비서관 시절 공직자 재산 신고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차량이 한 대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수석이 자기 아파트에 5대의 차량을 등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정강 법인 차량을 이용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이처럼 우수석 아들 백력 특혜 의혹과 정강의 세금 회피 논란이 감찰 대상이라는 사실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감찰 누설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감찰 이후 처리 방침을 설명했다라는 부분, 즉 우수석이 버티면 검찰에 넘기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 위반을 논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입니다. 한 판사는 현 규정상 감찰 기간이 한 달로 정해져 있는 만큼 설령 이 특별감찰관이
19일이 만기인데 우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 넘기면 된다 발언했다 하더라도 문제될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자, 특별감찰관실은 다시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법조계 인사도 특별감찰관이 조사 대상과 감찰 시한을 언급했다고 감찰 누설 정황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의도가 보인다. 마무리가 지금 임박하자 특별감찰관을 흔들려고 하는 의심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별감찰관이 법 위반으로 우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경우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합니까? 국민들을 병신으로 합니까? 국민들도 다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미 우수석의 강남역 땅 매매 경위와 처가의 차명 의혹 부동산 문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입을 닫고 있고요. 특별감찰관실의 조사 대상에서 강남 땅이라든지 화성 땅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화성 땅이 제외가 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화성 땅의 매매 시점이요 2014년 11월입니다. 그러면 2014년 11월이면 우병우 수석이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비서관으로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럼 업무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 당연히 조사를 할 수 있는 문제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자,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도 아직 이 흔들기라고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국민적인 시각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병우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기분 나쁠 일도 없습니다. 단지 뉴스 브리핑을 하는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이 정권이 잘 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건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제가 그런 부분에 무슨 정치적 고려를 해야 될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평론을 하면 그 평론은 사실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자, 그래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있고 수사에 착수해서 정리해야 될 단계다. 그렇다면 옷을 벗겨야 수사가 착수되고 객관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죠. 계속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누가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 권력에 칼을 들이밀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비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단계이지 않습니까?